올해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매년 이 부분만큼 안 들어온다면은 결국 저희 학생들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앞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교과서가 되든 참고서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최윤홍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산의 학부모분들과 시민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존경하는 그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부산 교육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모두 합심해서 우리 학교 현장을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과 같이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산 시민분들, 특히 학부모분들이 예, 예.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돼서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혹은 정책에 조금 어려움이 없을까 했는데 염려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확실하신 거죠? 저희가 최근 2년간에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을 2년 연속을 했습니다. 네, 뭐 네. 1등을 2번 했다는 축하드립니다. 말씀입니다. 네, 네, 그 네. 1등은 교육감이나 저 부감이 잘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잘해서 한 겁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그대로 묵묵히 일을 하시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사업과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중점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체인지. 근데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정책입니까? 저희가 전임 하윤수 교육감 때 주로 말씀하신 게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도에 저희가 아침 체인지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인성을 함양한 결과 그 아침 체인지가 전국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학력 체인지에서 주로 학력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올해는 독서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독서라는 거는 학력과 인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장 학교에 가보면은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도서관이 애들 등교 시간에 문을 열고 학교 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15분 도시가 있는데 15분 도시 내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학교 도서관을 저녁에 한번 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현장에 의견을 들은 결과 정말 중요하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별빛을 보면서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에 설거지를 마치고 부모들이 애와 손을 잡고 학교 도서관에 가는 모습,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좀 더 독서량을 늘리려고, 그래서 지금 2개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개, 하반기까지 부산에 20개를 열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은 그 20개로 끝낼 계획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예. 네네. 왜냐하면 그 사업이 그러면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네네. 저희들은 학교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맞게 모델을 20개를 만듭니다. 네.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건 학교가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야기지 저희가 강제로 해서는 그 효과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 14일인데요.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 3년 연장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572억, 시비 53억 해서 총 625억을 부산교육청이 또 안게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통폐합을 하고 미리 절감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미 확보는 올해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매년 이 부분만큼 안 들어온다면은 결국 저희 학생들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앞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 혹은 정책 중에 늘봄 학교가 있었는데 예, 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또 예, 있거든요. 예. 올해는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작년 3월부터 저희가 늘봄을 시작했고 타시도교육청은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행한 결과 현장의 만족도는 90%가 넘습니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됐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작년 3월에 늘봄을 하다 보니 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프로그램 개설을 학교에서 개설해놓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개설 안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확 바꿔가지고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1등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 네,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프로그램의 질이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질 부분에 대폭 개선을 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시는 또 뭐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력 체인지 사업. 예. 이게 아마 예를 들면은 유치, 초등, 그다음에 중고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선 유아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 3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늘봄. 늘봄. 예. 네. 늘봄이라는 게 그냥 돌봐주는 게 아니라 돌보면서 학습도 시켜주겠다. 아, 네, 이게 네, 늘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 1, 2, 3학년까지는 늘봄 프로그램 안에서 학습형 늘봄이라고 해서 전체 학생 원하면 누구나 2시간을 무상으로 학교에서 해줍니다. 아, 교육을 시켜준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요 과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놀이 수학, 놀이 한글, 네. 놀이 영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들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 기초학력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초학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래서 대학생 튜터 그다음에 학습 도우미 뭐 학습 지원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선 기초학력을 충분히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중학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과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전환기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즉 예비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수 캠프라고 해서 3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부산에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네. 대학에 우수한 시설과 인력, 특히 기숙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숙사를 활용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한 1,200여 명이 3주간의 영수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에서 방학 중에 저 국영수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중3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통해서 수학이나 과학을 중점적으로 해서 중학교 단계부터 학력을 확 끄집 올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단계는 네, 네, 네. 저희가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그렇죠. 네, 자기주도 네, 학습 네.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자기주도 야간 자율학습 하면은 석식비와 간식비를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 네. 하는 학생이 안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이 중요하잖아요. 그 옛날 저희가 다니던 독서실과 지금 독서실은 다르니까 그렇죠. 학교의 도서관을 그렇게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카페형으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더 있냐면은 정말 집중해서 또 공부하는 조건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카페와 더불어서 올해부터는 집중형 독서실을 또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에 AI 교과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예. 결국은 참고서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AI 교육은 사실 우리 교육의 대세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미래 사회의 또 어찌 보면 먹거리인데 저희는 그게 교과서가 되든 참고서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이미 연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들에게 디바이스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선망 구축도 예를 들어 수업을 하다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서 다 지금 마무리를 해둬서 어찌되었든 교과서가 되었든 참고서가 되었든 AI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학업과 학력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학업 성취도 평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말씀을 좀. 전임 교육감님이 그 공약으로 깜깜이 교육 해소를 내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은 어떤 평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1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본인 수준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진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이 수준을 알아야 그다음 대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바스라고 그죠? 이제 진단을 했으니까 부산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또 가동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를 통해서 본인들의 수준을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또 다른 서열 아니냐, 뭐 1등부터 몇 등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베스트를 치고 나면은 개인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수학으로 치면 너는 함수가 부족하다, 너는 어느 방정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그 기록이 바스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 바스에서 그 학생에 맞는 수준의 문제와 내용을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와 바스가 연결을 시켜서 정말 이게 수준별 학습이 시작되는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베스트와 바스를 시행을 해 오셨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대학 성적이라든지 혹은 학력 평가가 좀 얘기해 주시죠. 아직 수능까지는 뭐 그 학생들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없지만은 23년도에 베스트 시험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학생이 연달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생들을 대비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은 영어 수학에서 한 18% 정도 성적이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 저는 더 고무적이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부산이 동서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학력 평가 결과 저희가 그 지역 간에 많은 투자를 해가 왔습니다. 그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기뻤는데 동쪽보다 서쪽이 성적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남겨두고 개편을 하니까 제대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예 미래 체제에 맞게 부산 산업수에 맞게 완전 바꾸자. 학생들이 본인이 듣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공되지 않은 교과들을 다양하게 본인이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성교육 정책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동안에 해오던 아침 체인지부터 시작해서 하던 인성교육들은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추가로 하는 게 부산이 해양 수산 도시입니다. 그렇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해양 수산 수련원이 없는 유일한 교육청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입니다. 네,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해양 수련이 빠질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당장 해양 수련을 설립할 수는 없겠지만은 프로그램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해양 수산, 특히 대학들, 뭐 부경대나 해양대 그 우수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해양 수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부산이 도시화가 계속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농촌이나 산촌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 기장에 있는 저희 연습님에다가 농촌, 산촌 체험학교를 지금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거기 가서 콩도 한번 심어보고 또 상추도 한번 심어보고 이건 또 뭐고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저 산성에 가면 인성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제가 갔더니 뭐 30년 전 시설을 지금 애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겠다?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벌써 시설에 불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우리 부산의 학생들도 정말 수준 높은 인성교육원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예. 바로 딥페이크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과 또 교육 방법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AI의 역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전임 교육감님께서 직접 학교 현장 전체를 다니시면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이 사실 딥페이크 범죄 예방 문제는 특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에 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정규 교육 과정에 1차시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네, 아예 네. 교육 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교과서도 개발을 해서 학교에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교 단위에서 유초, 중, 고 의무적으로 모두 1차시 이상은 예방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등학교도 학점제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교 학점제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네, 어떻습니까, 우리? 올해부터 저희도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온라인 학교도 저 학교를 문을 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듣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공되지 않은 교과들을 다양하게 본인이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부산의 강점은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래서 그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끌어내서 대학들에서 많은 그 교과목을 개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이 이 학점 관련해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가지 않을까. 함께 지역사회가 나선다면 부산이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 고등학교 개편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부산이 50, 60, 70년대 네.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고, 공고가 많았죠. 그렇죠. 네, 그 시절에 맞게 특성화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산업이 바뀌고 미래 산업을 바뀌고 부산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저희 특성화고도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일부 체제 개편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이게 뿌리를 남겨두고 개편을 하니까 제대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예 미래 체제에 맞게 부산 산업수에 맞게 완전 바꾸자. 예를 들면은 저 가덕도 신공항이 곧 들어올 텐데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서부산 공고를 부산 항공고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이미. 네, 네. 그다음에 저 해운대 공고를 해군 부사관 학교로 전면 개편합니다. 해군 부사관 학교.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네, 모집을 네. 해서 네, 모집률이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더해서 학령기 인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면은 결국 제일 먼저 아마 줄어드는 게 특성화 학교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교육발전 특구를 하면서 네, 네. 외국인 유학생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유치를 하자. 네, 네. 근데 가장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하면은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전부 무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세금으로 그렇죠. 외국인을 그 교육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외국인 학생에 한해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부산에서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은 저희가 외국인 학생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특성화고를 좀 더 살려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제도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자,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 상황을 아마 보시면은 눈물이 나실 겁니다. 네.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보다 사실은 더 배려돼야 될 대상이 특수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멀게는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특수학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저희가 30분 내에 특수학교를 가게 만들자. 그래서 그동안의 특수학교 버스가 우리 옛날 시내버스처럼 다 섭니다. 네, 네. 그러지 말고 처음 타서 먼 데는 직행버스를 만들자. 그러면 30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그 통학버스 노선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무조건 학교에 가게 만들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통학버스에 특수학생들 30명 타도 그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 탑니다. 이 한 명이 특수학생 30명을 감당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한 70여 명을 늘려서 2명 이상 타도록 학생이 많으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특수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이런 환경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 정책 방향이 작년까지는 일반 초중고가 우선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특수학교부터 시행한다. 이게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전면 개축 같은 사업도 그동안 일반 학교만 해왔는데 올해 저희가 특수학교를 3개를 넣었습니다. 전체 5개 중에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특수학교부터 하자. 그게 과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 다문화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도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죠. 근데 다문화 관련해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 학급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학교로 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나라의 언어 네, 문제를 네, 저희가 네,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저기 외대 총장님이 한번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외대에서 가지고 있는 영어나 외국어 스펙트럼이 한 20여 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외대에서 우선 다문화 캠프를 올해부터 열겠다 해주셔서 정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학교 밖 청소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선 학교 밖으로 안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부산에 대안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도 지금 추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대안학교 설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좀 더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공연이나 네. 또 저희가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학교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는 방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그렇죠. 시군구 소관은 넘어갑니다. 네, 네.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 또한 학생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학생이 있는 곳이 곧 학교다. 그래서 학교 밖 학생은 우리에게는 없다 앞으로. 그 학생들에게도 우리 학생과 똑같이 지원해서 국가가 또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저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교권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범계나 교육계 지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예, 또 예. 선생님 하다가 또 그만두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권이 무너졌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뉴스에 보듯이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임금, 뭐 근무 여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저희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저작년에 서희초 사건이 터졌을 때 네, 네. 저희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가장 먼저 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의 서희초등학교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타시도 교육청이 그 대책을 가져가서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법률지원단을 만들어서 변호사도 추가로 채용하고 언제든지 뛰어나갈 그럴 준비를 하고, 실제로 그런 운영한 결과 현장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해서 교권이 살아야 결국 우리 학생이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모든 힘을 쏟을 그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분들, 학부모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힘차게 떠오르는 을사전 청사의 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교육청은 우수한 교육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과 또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